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투엘의 첼시는 3-4-3 포메이션으로 1대1 데인마크 시스템을 활용해 압박을 펼쳤습니다. 만약 공격수가 공을 받으러 내려가면 센터백이 따라가서 압박하는 것이죠. 아스날은 이런 수비 방법을 어떻게 공략하려고 했을까요? 수비수가 마크맨을 따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사카의 위치를 볼까요? 사카는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했는데요. 사카 포지션상 마크맨은 상대 왼쪽 윙백입니다. 사카를 따라서 중앙에 위치한 모습인데요. 이 말은 첼시 왼쪽 공간이 비었다는 뜻이죠. 오른쪽 센터백 홀딩이 오버래핑해서 그 공간을 공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웨데고르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을 받으러 내려왔는데 상대 센터백이 깊숙하게 따라왔군요. 뒤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파티가 침투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이런 공격 방법은 아스날 3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바메양을 필두로 양옆에 스미스로 웨데고르가 섰는데요. 아르테타는 왜 페페, 마르티넬리 같은 윙포워드를 쓰지 않고 이 두 선수를 기용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 선수가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웨데고르와 사카의 역할이 잠깐 바뀌었지만 웨데고르가 움직이면서 센터백이 유인당한 건 변함없습니다. 사카가 원터치로 웨데고르에게 연결하고 웨데고르는 센터백이 비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오바메양이 활용하는군요. 두 번째는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점입니다. 웨데고르가 내려갔는데 센터백이 따라 나오지 않았군요. 그러면 그대로 공을 받아서 공격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이유는 공격이 아닌 수비 상황에서 나옵니다. 이 경기가 흥미로웠던 점은 아르테타가 투엘과 같은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3백을 꺼내들면서 똑같은 3-4-3 포메이션으로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어요. 첼시 빌드업 상황입니다. 모든 선수에게 1대1 마크가 붙어있군요. 공격수가 내려가니까 홀딩이 바짝 따라간 모습이네요. 다른 공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가 추격해왔어요. 결국 공을 뺏어냅니다. 이렇게 아르테타는 투엘과 같은 1대1 압박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룰 것은 사각 진영입니다. 스미스로우가 내려가고 엘네니는 올라가서 상대 미드필더를 마크하고 앞선에는 오바메양과 웨데고르가 위치해서 사각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각진을 바탕으로 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기 장면을 보겠습니다. 첼시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사각진영을 만들었고 오바메양이 왼쪽에서 몰이를 시작합니다. 상대가 공을 측면으로 보내게 하려는 의도예요. 웨데고르는 이 과정에서 상대가 중앙을 거치지 못하게 패스 길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갔군요. 이제 웨데고르가 압박할 차례인데요. 이때도 중앙으로 가는 패스기를 막으면서 압박합니다. 결국 상대가 공을 측면으로 보내게 됐네요. 이제 여기서 1대1 마크로 조여들어갑니다. 결국 수비에 성공합니다. 아스날은 이런 방식으로 첼시 빌드업을 힘들게 했고 13분을 기점으로는 점유율에서 앞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곧 결실을 맺게 되죠. 이 경기 하이라이트인 조르지뉴의 실수입니다. 역시 웨데고르가 패스기를 막으면서 센터백을 압박하는데요. 센터백이 뒤로 돌아섭니다. 공을 측면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내려온 조르지뉴에게 패스합니다. 이에 엘네니가 중앙으로 가는 패스기를 막으며 조르지뉴를 압박합니다. 다시 센터백에게 공이 갑니다. 이때 상대는 윙백을 거쳐 중앙으로 패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 엘네니가 마크맨을 옮겨 미드필더에게 뛰어갑니다. 결국 센터백이 다시 줬고 엘네니가 놔준 조르지뉴에게 패스하는데요. 이때 스미스로우가 재빠르게 압박합니다. 압박을 받은 조르지뉴는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는데요.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지만 오바메양을 거쳐 스미스로우가 골로 연결시킵니다. 앞에서 다뤘던 웨데고르와 스미스로우를 측면 공격수로 쓴 세 번째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웨데고르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나 의심될 정도로 칼같은 패스 길목 차단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스미스로우는 성실하고 재빠른 압박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존재로 아스날 사각지는 더욱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었어요.
아스날은 첼시가 수비 지역을 넘어설 때는 스미스로우와 메데고르가 내려가서 공간 방어 형태에 들어갔는데요. 득점 이후에는 무리해서 압박하기보단 상대의 전진을 허용하면서 내려앉게 됐습니다. 이에 첼시는 쉽게 중앙을 공략하지 못했고 공이 측면에서 돌면서 답답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투엘은 후반전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공격수였던 마운트를 미드필더로 옮기고 공격 시에는 왼쪽 측면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날로 치면 세바요스 시프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측면에 삼각형을 만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왼쪽에는 중앙 미드필더 마운트를 포함한 삼각형을 형성했다면 오른쪽에는 이와 다르게 오른쪽 센터백 아스필리쿠에타가 전진해서 삼각형을 이뤘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어차피 중앙을 공략하기가 힘드니 미드필더 한 명을 사이드로 빼면서 측면 공격을 강화할 의도로 보였는데요. 이후에도 투엘은 교체와 전술 변화를 통해 계속 아스날을 두들겼지만 아스날은 끝까지 버텨냈고 1대0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시즌 리버풀과 맨시티를 격파하던 때가 떠오른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첼시가 정말 강한 상대였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르테타는 냉정하게 약팀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경기를 준비해왔고 결국에는 계획대로 흘러간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Once a gunner, always a gunner.